이 얘기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그런 편견도 조금 솔직히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좀 있기도 하고, 뭔가 요즘에는 다들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친구들도 좀 마음이 힘들고 정신과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되게 가볍게 하더라고. 이제 약간 감기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좀 먹어본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조금 하면은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겪었던 증상은 우울증보다는 여러분 불안 강박에 더 가까웠어요. 이거는 아직도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제 인생에 굉장히 힘든 이슈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 뭐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는 어떤 게 같이 오냐면 당연히 우울증이 같이 와.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 강박이 같이 시작돼. 자, 여기부터 이제 지옥의 시작이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감정적인 기분 빼고 일상생활에서 정신과를 가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거가 뭐였냐? 일단 첫 번째, 잠을 아예 못 잠. 두 번째, 밥을 아예 못 먹음. 세 번째, 하루 종일 심장이 벌떡벌떡 뛴. 원래 불안 강박이 있으면 그래도 평소에는 좀 괜찮고 자극이 있으면은 그때 불안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24시간 반복돼. 사람이 근데 1시간도 못 자고 사람이 사냐? 어떻게 밥을 아예 못 먹고 사람이 사냐? 물론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육체가 버티지를 못함. 심장은 뛰는데 육체가 잠을 자려고 함. 그래서 잠깐 잠이 드는 순간 놀라서 내가 깸. 이거를 계속 반복. 체는 피곤하잖아, 잘 못 자니까. 그러니까 잠이 들어. 잠이 딱 드는 순간에 내가 그 잠에 든 나에 놀라서 깨. 3개월 동안 도대체 제가 뭘 한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힘들었다라고만 기억이 들 정도로 내가 정신과를 방문을 한 건 엄청나게 심했을 때, 저 위의 상황이죠?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졌을 때 정신과를 방문을 했어요. 아예 저 상황 자체가 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얘기 아세요? 그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주변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진짜 힘들어 할 때는 자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고 할게. 정확히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땐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 사람 괜찮아졌나 보네. 한시름 났다. 조금 신경 덜 써도 되겠다. 이때 가장 많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 때 거기에 매몰돼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죽을 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되게 역설적으로 드디어 좀 하고 좀 안심이 되더라. 이때 가장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나는 이걸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저 시기를 지나고 살기 위해서 정신과를 가고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힘을 냈지. 죽기 위해 힘을 낸 케이스지. 뭔가 사람이 행동이라도 하려면은 이 단계는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느껴봤습니다. 그냥 나 우울해 정도가 아니라 숨든 채로 죽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걸 좀 겪어봤어요. 그 시기가 딱 지나고 정신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찾아가가지고 진료를 받습니다. 체크 같은 거 하는 거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때 정신과를 갔을 때는 여러분, 내가 처음에 그 힘들었을 때 거의 4개월, 5개월이 지난 상태로 간 거라서 뭐 오늘 내일 할 때 정도는 아니고 바깥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간 거라는 거를 명심을 해주시고요. 우울증 약 아주 약간, 그리고 신경 안정제를 저한테 처방을 해줬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고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심장이 막 뛰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었는데 이게 되게 줄어들고 진짜 말 그대로 안정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고로 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갔고요.
우울증 약을 이제 같이 처방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우울증 약은요 진짜로 끊기 힘드니까 처방 받으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신경 안정제는 그냥 진통제 같은 느낌이라면 이 우울증 약은 하루 이틀 먹는 걸로는 효과를 못 봐. 대신 이거를 꾸준히 먹잖아? 그러면은 약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못 피는 느낌으로다가 금단 증상이 와요. 한 번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몸에 그 호르몬이 쩔어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배 피는 사람들도 여러분, 내가 담배가 너무 맛있고 담배가 너무 좋아서 펴 그거 아니잖아. 그 금단 증상, 그 피고 싶다는 금단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고 못 끊게 되는 거잖아. 우울증 약은 딱 그래. 그래가지고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울증하고 신경 안정제랑 심장 안 뛰게 해주는 약을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한 2년 정도 먹었다가 내 인생에도 약을 먹다가 괜찮은 날이 생기잖아.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약을 먹는 거를 깜빡했을 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막 깜빡깜빡하고, 왜냐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잠들기 힘든 날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도 깜빡한 거니까 덜 아픈 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생각나면 먹고 또 먹고 하다가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했잖아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3D 멀미 겪어보신 분? 그리고 20바퀴 돌면은 그 어지러운 느낌 있지? 그 느낌이 동시에 들기 시작하는 거야. 시야가 안 보이고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석증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당이 떨어졌나? 일하는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막 10시에 출근하는데 8시에 여는 이비인후과 찾아가지고 예약하고, 거기에서도 왜 그러지? 라는 느낌이었어. 또 생각했어. 내가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서 그런가? 안 먹어봐야겠다. 안 먹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거 진짜 뭐 어디 예약병원 같은데 예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봐야겠다. 어차피 이거 병원 가서 이제 검사 받을 건데 그냥 어차피 검사 받을 건데 그냥 먹자 하고 정신과 약을 먹었어.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어머 웬걸? 여러분? 다음날에 하나도 안 어지러운 거야. 너무 멀쩡해진 거야. 내가 말로만 듣던 우울증 약을 끊었을 때 부작용이었구나라는 거를 개 고생을 하다가 알게 됐거든?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지럽고 잠들기 전까지 어지럽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어떻게 했나 몰라, 진짜로. 정신 멘탈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 이거 끊어야겠다. 이게 내가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복용한 정신과에 아주 쩌든 사람이 아닌데 나 2년도 안 먹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 조그만 알약 하나 끊었다고 이 정도로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싶어서 이때부터 이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거를 안 순간부터 더 끊기가 힘들었던 게 이 약을 안 먹어서 그렇게 개고생 힘들었다는 거를 이제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약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너무 불안한 거야. 안 그래도 나 불안한 사람이잖아. 빨리 처방 받아야 되는데? 나 또 어지러울 텐데? 나 또 일 못할 텐데? 거기에서 또 의존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버린 거야. 그렇게 겪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매일 한 번씩 진짜 꼭 챙겨 먹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먹다가 또 어지럽고 또 먹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가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 의사분한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제가 끊어야 될 것 같다. 멘탈적으로는 괜찮아졌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한 거라면 당신이 약을 끊을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 약을 아직은 끊을 때가 아닙니다. 계속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런가? 또 처방 가서 계속 먹다가 이거를 그러면은 의사가 나를 단약을 하는 걸 도와주지 않고 정신과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도루마무로 진료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 혼자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도전을 했어. 저를 괴롭힌 약이 이 파록세틴 염산염이라는 항우울제죠. 나는 철저하게 이렇게 끊었어. 일단 약을 먹는 상태에서 복용을 끊음. 그러면 이틀에서 3일 뒤에 어지럽기 시작함. 참아! 계속 어지러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은 하루를 참고 약을 먹어. 다음은 이틀을 참고 약을 먹어. 그 다음은 3일을 참고 약을 먹어.
처음에 하루를 참고 먹어. 이거를 반복. 이게 중요해요. 이걸 반복하고 바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틀을 먹고 이것도 또 반복하고 이것도 반복하는 거야. 계속. 처음에 약을 먹고 이틀 지나면 어지러웠던 게 다음에는 3일 뒤에 어지럽고 다음엔 4일 뒤에 어지럽고 그 이후에는 어지러운 정도가 줄어들기 시작함. 어지러운 정도가 줄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내가 아예 약을 안 먹는다는 마인드로 버팀. 그때부터는 거의 5일 이상, 7일 이상 이렇게 해서 끊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아예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음. 이 과정을 거의 총 생각을 해보면은 4~5개월 장기전으로 끊었어. 근데 그 전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약을 모르고 내가 안 먹어서 어지러웠다가 뭐 아니었다가 했을 때까지 합치면 6개월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확히 저렇게 끊었고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어마어마한 나만의 팁으로 끊은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이 부작용이 너무 무서웠어. 빨리 나는 이거를 내 인생에서 끊어버리고 싶었어. 이 약을 안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진짜 컸어. 이제 단지 필요시 약만 먹는다고 했잖아. 인데노라고 알프라졸람. 이거는 저의 오랜 불안 강박으로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주 크게 아쉽지 않은 정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실제 도움이 됐냐? 약을 먹고. 나는 단약설이고 약을 먹었을 때는 어땠냐? 실제적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정신과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은 보통 다 추천해요. 실제로 약 덕분에 생각이 조금 없어지고 잠을 자기가 편해졌어. 감정 기복이 조금 줄어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힘들다면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 근데 대신 정신과 선생님들은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정신과를 가면 안 돼요. 상담이 아니라 처방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은 실망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수면, 식욕, 성욕, 의욕 같은 실제적 영향은 이거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를 기준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수면의 질과 시간이 아주 상승함.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수면이 없어지고 밥을 못 먹어. 조금의 스트레스는 수면이 많아지고 폭식을 해. 이거 좀 공감하는 사람 있을걸?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워. 신경 안정제가 아주 많은 도움이 돼. 사람이 엄청 불안하고 날이 서 있고 예민해지면은 내가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누워서 쉬는데도 누워서 쉬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근데 약을 먹으면은 내가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편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잘 수가 있었어. 식욕은 여러분 아예 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이건 논외로 할게요. 우울증 약을 초반에 말고 꾸준히 먹었을 때 저는 평소에 100이라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 없어진 건 아니고 성욕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성욕이 없어짐. 이게 제일 컸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피부로 느낌. 뻥안 치고 현자가 돼. 아예 없어짐. 살아가면서 대충 알잖아. 내 본래 수면욕, 성욕, 식욕 이거를 알잖아. 확실하게 성욕이 완전 줄었다는 게 느껴짐. 식욕은 아주 약간, 그리고 수면은 오히려 질 높게 유지돼. 이런 부작용을 겪었고요. 약을 먹을 때. 근데 저거는 되게 상관이 없었던 게 심적으로 힘든 걸 느끼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장점이 단점을 압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쓰였어요. 그냥 신기했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상황이 생기면 또 복용할 것 같아요.